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82세에 은퇴한 교수가 전 세계의 모든 시니어에게 조언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82입니다. 저는 40년 이상을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며 만났습니다. 지금도 환자들을 만나고 건강 강의를 다니며 하루하루 보람 있게 살고 있죠. 저는 많은 시니어들이 병원에 입원해 외로움 속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진 조언을 제시하며 시니어들이 보다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단순한 경험의 공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랜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13가지 소중한 조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언들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존엄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노후는 짐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조언. 만약 혼자 살고 외로운 생각이 들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재혼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세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의 현실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비록 선의에서 출발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가의 자녀, 손주, 친척,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활 습관 등 수많은 인연과 제약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도 큰 장벽이 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행한 여정을 시작하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사는 선택이 자유롭고 자신다운 삶을 즐기는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진정한 자립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 절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알려주지 마세요. 이 말은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험에 기반한 확실한 조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족 내 많은 갈등이 특히 노년기에 금전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끊어지면 인연도 끊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많은 가족이 직면한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각자의 성격, 상황,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와 질투가 생기기 쉽고 결국 그것이 원한이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몇 자리 숫자가 원인이 되어 형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우에 따라 법정까지 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평생 모은 돈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돈이 가족의 유대를 해치는 원인이 되어 사랑이 식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유대입니다. 세 번째 조언.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60세가 넘으면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매일 아침에 따뜻한 차처럼 조용하고 저녁에 아무렇지 않은 대화처럼 부드러운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세월이 흐르며 흰머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배우자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작은 습관과 일상의 기쁨, 이름 없는 슬픔까지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외로워질 때까지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로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세요.
수십 년의 비바람을 함께 견뎌온 만큼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승패는 없으며 조금만 양보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정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언. 무조건 손주 돌보기를 자발적으로 맞지 마세요. 이 말은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약 60%의 시니어가 손주 돌봄으로 인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며 본래 자신에게 속해야 할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에 자라났고 생각과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간극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주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감사해 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가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주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대치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초과한 부담을 억지로 지게 되면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은 자신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책을 읽고 꽃을 기르고 산책을 즐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주들에 대한 사랑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조부모야말로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면 기대를 줄이는 법을 배우세요. 기대가 적을수록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항상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신의 희망대로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그 결과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기분이나 슬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약속된 일이 아닙니다. 손을 꼭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는 법을 배우세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당신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오세요.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하며 선택을 통해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감정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니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몸의 이상을 느낄 때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고 계속 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몸은 잠시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정말 무너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과 가벼운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의 체력을 알고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무한히 소모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의 말에 차가 고장나면 억지로 밀어도 차축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면 언젠가 병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조언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건강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 조언.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도 시니어로서 자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자녀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무리 깊어도 자신이 자녀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동물들처럼 어느 시점에서 부모는 자녀를 둥지에서 밀어내어 날아가고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니어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자립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시니어가 자립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배우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과 장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8번째 조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시니어에게 건강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그리고 안심하고 살기 위한 근본입니다. 이는 기본 중에 기본 자산이며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훌륭하더라도 충실한 삶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건강하면 스스로 돌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건강은 모든 기쁨의 기반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3가지를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식사, 지나치게 제한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충분한 수면, 깊은 수면을 통해 몸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마음의 평화로운 생활을 하여 마음이 불안이나 우울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 3가지 중 특히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어떤 노력도 헛수고가 됩니다. 건강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건강한 마지막 세월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9번째 조언.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휘둘려 급하게 집을 팔지 마세요. 이 조언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집을 팔면 함께 사는 게 편해라고 달콤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집이 항상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집은 오래되고 낡았을지라도 그곳에는 오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발자국, 의자, 창틀 각각에 인생의 기억이 담겨 있으며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자신의 뿌리이자 평온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어디로 이사하든 누구와 함께 살든 얼마나 친한 관계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신세를 지고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세대 간의 공동생활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충돌이나 갈등, 피로와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래된 집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기억과 자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10번째 조언. 자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으면 우리는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 그리고 이름 없는 걱정거리들로 인해 힘든 세월을 보내며 희생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짧은 것입니다. 사는 것은 단순히 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먹는 것을 주저하고 맛있는 것을 참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절약에 힘쓰고 노후에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다했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것은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하세요. 절약해야 한다는 습관에 자신을 묶어두고 즐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희생한 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이는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조언입니다. 노후는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 어울리는 보상이어야 합니다. 11번째 조언. 밤중에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가볍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룻밤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병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 아침은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침대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세요. 걱정거리는 잠시 뒤로 미루고 깊은 잠을 자며 몸을 쉬게 할 시간을 주세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음 아침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조언. 자녀의 집에 방문할 때는 3일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진지하고 마음이 담긴 조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방문은 기쁨이지만 오래 머물면 부담이 되기 쉽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더라도 집이 아무리 넓어도 다른 사람의 존재는 비록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자와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적절한 타이밍에 조용히 물러나고 이후에 편안함과 약간의 그리움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방문하면 즐겁지만 오래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는 매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와 적절한 거리감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녀에게는 자녀의 행복이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선택하며 스스로 시련을 극복해 나갑니다. 부모로서 때때로 걱정하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리워진다면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으며 모든 문제에 조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지원입니다. 손을 놓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마음이 가벼우면 기쁨은 3배로 늘어납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므로 마음의 평온을 방해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세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단순한 삶을 즐기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정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볍게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온 사람들로서 해마다 변화하고
사회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인 습관과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진화하고 생활의 리듬, 사고방식,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시대에 뒤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집하지 말고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세요. 마음을 넓게 유지하고 닫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이 넓으면 어떤 나이에서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고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이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며 널리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조언들이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 놓치지 않게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